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김석철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시장 흐름 뭐 달라진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재반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5일선, 11선, 21선이 거의 한 줄로 나란히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이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상승 추세가 형성되면은 이제 이평선이 이제 5일선이 가고 그다음에 뭐 11선이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이 형성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이동 평균선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란히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거나 전반적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관망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참 이런 장에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장에서는요, 잠시 뭐 핸드폰 끄는 것처럼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지가 않죠. 주식 시장에서 보면 이제 뭐 아무리 안 좋은 장세라도 막 하루에 10%, 20%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 크게 뜨시고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시장 환경 하에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의 전략이라는 것은 시장에 여러 가지 국면이 있잖아요.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국면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최근처럼 박스권,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하락 추세가 형성되는 시장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도 사고, 시장이 쉬고 있어도 사고, 그죠? 이제 계속 그 마인드를 갖고 접근하니까, 이런 장에서는 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장세에 맞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는 맞춤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 지난주 이어서 현재 장세 흐름 한번 분석을 하고 복귀를 하고 여러분에게 맞춤 전략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오늘 시장 흐름의 이제 큰 포인트는 결국은 뭐냐면은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세가 아니라는 얘기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상승 추세가 형성되거나 이제 뭐 하락 트렌드가 형성되는 장이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왜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명예들의 복귀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장을 이렇게 상승 트렌드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시장은 어떤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상승의 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든지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폭발적으로 크게 증가한다든지, 그죠? 그런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아니면은 뭐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온다든지 수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계속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추세의 방향성이 제한되고 있다. 예.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요, 뭐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지만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 거래량이 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 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래만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거래만 이어진다라는 얘기는 어떤 시세가 움직이거나 어떤 섹터가 움직이거나 이럴 때 폭넓게 시세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저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뭡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막 터져야지만이 어떤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 종목의 이슈가 난다거나 이러면은 폭발적으로 시세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오늘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그런 종목의 어떤 그런 캐파가 상당히 넓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기본적인 전제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거래량이 말라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시세의 탄력이 둔화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세의 탄력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실전 대응을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개별적인 종목이 재료가 나왔어요. 그죠?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하루 이틀 못 가요. 아니면 장중 기준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거래량이 터지거나 시장의 탄력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에서는 시세 탄력이 늘어나는 구간 속에서는 후속 매수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면은 1,500원에도 1,500원까지 올라왔는데 11,000원에도 사겠다라는 그런 매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왜? 거래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따라서는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뭡니까? 거래량 감소 상황으로 나타나면서 팔고 사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시장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흐름이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왜 이어지겠습니까? 전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해서 그 프레임 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가장 이제 단기 이슈에서는 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뉴욕 증시의 상승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뉴욕 증시가 강하게 올라가고 뭐 나스닥 다우가 뭐 물론 나스닥 다우의 경우도 최근에 조정 보였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상황은 아니겠지만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어제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그 부분에 따른 어떤 그런 뭡니까 민감도, 뭐 커플링 상황이 상당히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제 이렇게 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뭐 악재 요인들도요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뭐 오미크론의 어떤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지만은 시장은 뭡니까? 버텨주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떤 상승 재료인 호재도 그렇고 하락 재료인 악재도 그렇고 시장에서 반응하는 강도가 미약하다. 이건 뭐냐면은 뭐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망 국면, 그러니까 지켜보는 국면으로 진입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포인트들이 거래량과 그 다음에 이평선의 횡보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현재 장세를 가장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팩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시장을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말이 맞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맞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맞는 시장을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장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되면 시장은요,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횡보를 하는 국면에서도 어떤 변화 요인, 변화의 어떤 에펙트를 주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장이 좋으나 나쁘나 뭡니까 해지를 걸기 때문에 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1년 365, 1년 365일은 아니죠. 영업일수 기준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형성되는 수급의 어떤 등락이 전체적인 시장의 등락을 좌우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웩더 독이라고 그러죠.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현물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물시장의 어떤 그런 절대 거래량과 절대 거래 대금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어떤 그런 변동성의 등락 요인을 주는 수급의 핵심 포인트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그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은요.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 프로그램이 유입되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요. 프로그램이 매도가 출회가 되잖아요. 그럼 지수는 떨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가수요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프로그램 매도, 그러니까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을 일부는 팔기 때문에 순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는 출렁거리고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시장의 구조에서는 이런 시장의 구조라는 얘기는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 감소, 그다음에 모멘텀 부재, 그다음에 이평선의 횡보 국면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한 등락이 연출된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막 8억 주, 9억 주, 10억 주 되고 뚜렷한 어떤 주가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이제 뭡니까? 한강에다 돌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렇게 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거래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은 뭐냐? 4억 주, 3억 주가 되는 거래량에서는 이 하루에 뭐 한 3천억, 4천억 정도의 프로그램 매도가 시장의 흐름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이 좌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운 거예요. 왜? 메이저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메이저들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 시장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측하거나 그런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예측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측하기가 까다롭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이제 최근의 장세 흐름이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의 일련의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오늘도 저는 또 LG 이노텍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지 제가 이제 한번 해볼 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가는 종목만 가는 거예요. 예. 가는 종목만 간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장세의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라든지 지금 장세의 기본적인 프레임이 제한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시장이 뭡니까? 이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은 뭘 선택을 하겠습니까? 수급이 집중되는 흐름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또 상대적으로 뭡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그나마 현재 장세 흐름 속에서 수익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통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사실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주당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주식을 잘 이렇게 매매를 못 하세요. 왜 그러냐면 사봤자 별로 몇 주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화랑장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뭐 종목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 종목들이 다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최근 장세 흐름 속에서는요. 이제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줄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뭡니까?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의 경우가 이른바 우량주 개념의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캐치하셔야 돼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제가 바라보는 현재 장세에서의 대안이라는 거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립니까? 저는 이제 선택적 해칭주, 오늘도 지금 보면은 종목을 우리 이제 뭡니까? 수요일 명인들의 복귀가 뭐 저도 이제 한 6개월, 7개월 되나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번 마디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박스권의 흐름을 들어가는 마디에서 선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어요?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SK 하이닉스는 이번 랠리의 핵심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LG 디스플레이,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뭐 삼성 전기라든지 SDI 말씀드리고 지난주에 새롭게 업데이트를 시킨 종목이 뭐였어요? 삼성전자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시장을 좀 약간 지엽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야,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붙지 않고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 투자가들이 약간 관망 모드를 취하는데 이게 대형주들이 움직여? 라고 생각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부정하지 못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은 이런 선택적 핵심주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시장이 이렇게 안 빠지고 지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예. 선택적 핵심주들 얘네들이 추세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특히 최근에 하이닉스 소리 없이 움직이죠, 그죠? 뭐 이른바 레간자처럼 얘네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인데 안 빠지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지수도 안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어를 해주니까. 근데 방어만 하느냐? 눌림목에서 사면은요, 걔네들이 오히려 안정적인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 그래서 지금은 뭐냐? 이런 장세의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적 대안이 되고 있다. 그리고 확인이 되고 있다. 예.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한쪽 사이드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에서 이른바 이제 종목 장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지난달, 지지난달부터는 그 전까지는 뭐라 했어요? 게임 관련 섹터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섹터, 뭐 일부 5G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 얘네들에 대해서는 단기 흐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와서는 뭐예요? 최근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뒤풀이 파동에 들어갔다. 뒤풀이 파동이라는 것은 시세가 이제 종착지 그리고 시세가 이제 피크를 치고서 약간 추세가 전환되는 그 뒤풀이 파동으로 들어왔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폭넓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요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최근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이 고점에서 한 20, 30%씩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세도에 항상 보면은요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예, 올라가는 것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이제 뒤풀이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변동성의 흐름을 주는 상황. 이게 지금 시세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어떤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엽적인 것만 보지 마시고 큰 흐름은 그렇게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대전제의 기본적인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 이런 시장의 환경과 구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내년부터 100월 산다를 이제 하는데 나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장이 또 이렇게 쉬잖아요. 쉬면은 시세들이 말입니다. 또 이제 무르익어요. 무르익는다는 얘기는 많이 빠진 종목들, 바닥 찍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지금은 이러한 그러니까 대안적인 선택적 대안적인 시세 흐름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뭐 쉽게 얘기해서 용돈벌이 하는 거고 또 큰 시세는 이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하는 국면에서는 또 지수는 쉬고 있지만은 종목들의 경우는 또 빠지는 가운데서 저점을 찍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투자 패러다임이에요. 예. 자, 그런 흐름이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형성이 됐고, 그럼 이제 종목들의 흐름을 또 한번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복기를 해보자고요, 복기를. 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명예대회 복귀에서 수요일 시간에서 계속 이제 똑같은 섹터, 그러니까 선발 섹터, 뭐 후발 섹터 아니면 최근에 관심되는 섹터들을 계속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고 계속 AS를 해드리는데, 자,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이 보세요. 우리가 명예대회 복귀 막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거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라고 했던 시점이 사실은 11월 달 그 구간, 이거 이 구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들. 예. 이 구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 갔어요? 이 구간부터 우리가 계속 추적해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 구간부터 이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근데 보세요. 시세가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서도요, 그냥 안 가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눌림목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얘도 시세가 움직였다가 언제 했냐면은 목요일 날,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올라갔다가 다시 또
눌림목을 줬는데 11선 눌림목 주고서 한 다음에 월요일 날 저점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31만 원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화요일 날 34만 원대까지 가죠. 이 대형주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 시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주가 말이에요. 되게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이 장에서. 이 장이라는 얘기는 거래량이 이렇게 말라있는 장에서 어저께 저기 LG이노텍이 몇 퍼센트 갔었냐면 저기 7% 올라갔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얘 하나 딱 찍어 놓고 쉽게 얘기해서 예? 얘 하나 딱 찍어 놓고 조정 들어오면은 11선이라든지 21선에서 조정 들어오면 사고. 그죠? 한 10% 올라가면 팔고. 사실 이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누가 그 말을 못 해. 근데 이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계속 LG이노텍이 탑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의 어떤 밀당,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11수니까 이런 것들이 추세를 타고 간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우리 이제 전문가님 중에서도 뭐 5일선 벽타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시세는요, 일종의 이제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 추세선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의 경우는요, 거기서 눌림목 주고 가고 눌림목 주고 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롱런을 해요. 그냥 화끈하게 거래량 탁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쉽게 안 물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저점에 잘 잡으시면. 그래서 여전히 흐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이닉스를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습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지점에서 이때도 이제 똑같아요. 10월 말 11월 달이 다 얘네들이 이제 막 달리기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1차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이거 좀 크게 좀 잡아줘 보세요. 예. 1차적으로 300일선까지 무조건 간다. 그 다음에 300일선에서 쉬었다가 또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예. 그 참 재밌죠? 이제 이거 아실 거예요. 작년 10월, 올해 10월 달 막 급락 들어올 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도 이 자리에 드렸어요. 이런 것들을 사놓고 그냥 어디 휴가 갔다 와라. 그러면 올라가 있을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흐름도. 이거 LG 디스플레이 흐름도 보세요. 흐름이 이거는 그러니까 이 장에서 그러니까 추세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종목들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뭡니까? 삼성전자를 안 말씀드릴 수가 없죠. 삼성전자도 이제 보시면 발동 걸렸어요. 이거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10월 달이라든지 11월 달만 하더라도 야, 삼성전자 어떻게 저 7만 전자 뭐 8만 전자 이렇게 했지만은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예.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그래서 흐름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시세가 약간 이제 자동차 쪽으로도 약간 가세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자동차가 가세가 되는데 여러분들 먼저는 말입니다. 완성차보다는요. 부품주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은 좀 바닥 찍고서 터닝을 하는 이제 종목이 이거 뭡니까? 현대글로비스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만도가 탑픽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현대글로비스가 일단 자동차 섹터에서는 탑픽.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번 저 19만 원대, 그러니까 중기선으로는요 300일선짜리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닥을 찍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그죠? 현대모비스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 전부 다 이제 바닥 찍고서 이제 부릉부릉 이제 시동 걸기 시작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 27만 원대까지는 볼 수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면 나중에 보세요, 다 올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위와 만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지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랠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 같은 경우는 현재 장세 흐름을 감안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들 쪽에서는 ST팜, 그죠? 보세요. ST팜의 경우에도 제가 올라간 종목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저기 막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ST팜 흐름 양호하고, 뭐 올릭스 같은 경우도 흐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눌림목자리에서 잡아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파미셀이 이제 어제 오늘 파미셀이 사실은 이거 매매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막 이제 발동이 막 걸려요. 이게 단기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점에서 뭐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이제 제일약품 같은 종목들이 좀 시세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에는요. 뒤풀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빨간불 나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좀 계속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관점 보시고 그다음에 뭐 오늘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 그리고 이제 주 4일째 근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짝반짝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의 경우는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미리 지켰으면 모르겠지만은 올라갈 때는 따라가지 말고 단기 매도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지금은 장세의 기본적인 전제를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소수의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만 집중을 하시고 밴드가 약간 축소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2060포인트 밑에짜리가 저가 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부터는 2950포인트짜리에서만 산다라는 관점. 그리고 3030포인트까지에서는 판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체적인 장세가 본격적인 어떤 배팅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현금 비중은 항상 재고를 하시면서 좀 유연한 시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연애 잘하는 거 있잖아요. 밀당하는 거. 그거 지금 주식시장에 그대로 통용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주들의 경우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아니면 11선, 20선 눌림목 들어올 때만 저가 공략, 그다음에 개별적인 종목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초단기 트레이딩에 집중을 한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은요, 뭐 현장세 흐름 슬기롭게 이길 수 있고요. 지금은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국면이 아니라 또 올 때를 기다리는 국면이다. 그래서 대안에만 집중을 하자로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